제가 그 동영상을 잘 못 찾겠는데요. 그 윤칼세 TV에서 어느 동영상이었는지 그 황교안에 대한 그 황교안의 병역 미필, 그게 어디서 내가 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그냥 제 기억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칼세 대표, 윤창중 대표가 황교안의 병역 미필을 이야기하면서 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게스트 나온 사람하고 같이 맞장구를 치는, 그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 좀 잘 못 찾아지네요. 예, 그래서 그때 바로 방송했으면 되는데, 예, 어쨌든 그 본 거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이제 문제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군필자 우대했던 거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그 문제까지 다 엮어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황교안 전 총리가 군대를 미필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질병이 있어서 피부병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대 신체 검사를 통과를 못해서, 그래서 군대를 못 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군대를 회피한 것도 아니었고, 가려고 했는데 몸에 병이 생겨서 군대를 못 가서 면제가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을 더 나아가서 좀 비겁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윤창중 대표를 상당히 존중하고, 제가 이제 어려울 때마다 윤 대표의 이야기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분인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래서 안 된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뭐 백면서생이라든지 너무 소극적이라든지 그런 건 되는데, 그 사람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부러 뭐 병역 기피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는 뭐 재직에 가난한 집안에서 겨우 사법시험 붙은 그런 처지에서 무슨 권력이 있어서 군대를 빼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갖다 놓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잘못된 것을 넘어서서 좀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그건 좀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을 먼저 하나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어요. 그러면 아주 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서 지금 북한의 무력 그 적화 통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이러한 반공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 개병제가 맞는 겁니다. 그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고, 그래서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고 남자들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필자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과거에는 우대 점수를 좀 주었죠. 5%, 3% 이렇게 해가지고 군필 갔다 온 사람들에게 군필에 대한 대가를 국가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뭐
여성 인권 단체 뭐 이런 그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거 남녀 성평등에 어긋난다. 왜 남자에게만 그러한 특혜를 주는가, 군필을. 여자는 군대를 안 가는데, 왜 여자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이래가지고서는 결국 군필자 그 가산점이 특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의 평등권의 입장에서 보면, 군필자에게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더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한 것입니다. 그게. 그것은 그만큼 국방의 의무를 하느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 국방 의무 기간만큼 뭐 월급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뭐 그게 뭘 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납했으니까 그만큼 국가가 그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공무원 특혜를 주는 거. 이게 평등한 거죠. 이게 왜 불평등입니까? 남녀 평등, 여성 인권단체. 이건 불평등 아닙니다. 불평등 아니죠.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대가를 준다. 그게 왜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남녀 성평등을 해쳤다고 한 그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태까지 잘해왔던 겁니다. 그 우익 정권에서 군필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뭐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적어도 사인 간의 기업 뭐 그런 데까지는 관여 못한다 그래도 적어도 국가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그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고 이게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모병제라든지 미국처럼 지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라면은 얘기가 또 다르겠지만 국가가 특별히 혜택을 줄 이유가 없겠지만 이건 국방의 의무라 그래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게 그게 왜 평등권을 위배하는 겁니까? 일단 그 판결이 잘못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뭐냐? 해결 방안은 뭐냐? 여권단체들이 그렇게, 여성단체들이 그렇게 남녀 평등을 외치려면은, 그러면 여자들도 군대를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군이란 제도가 있어요. 그 여자가 군인 생활을 할 수 없지가 않습니다. 뭐, 간호장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후방에서 지원부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자들이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자가 군대를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나 이스라엘 상황이나 급박하긴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뭐 남북 통일되고 이런 안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때는 국민 개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 국민 개병제, 국방 의무로 이렇게 징집하는 상황이라면, 그럼 여자도 군대를 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자도 군대를 가서 꼭 뭐, 여자들이 아무래도 뭐, 총 들고 싸우는 게 남자만큼 못하다. 뭐, 그렇게, 그건 좀 객관적인 거니까. 그러면 군대라는 것이 꼭 총 들고 싸우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뭐, 여자들이 남자보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사무직이라든지 필요한 군대의 역할은 많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군대가 운영하는 타가소, 예. 타가소만 운영해도 거기다가, 그러면 여군들을 보내갖고, 타가소를 운영하고, 그래서 애기들 보고, 그러면 출산율도 더 올라가죠. 사람들이 지금 애를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이유가 타가소도 비싸고 유치원도 비싸고 뭐 이러니까는 돈도 없으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런 거니까 그걸 국가가 여군을 동원해서 여군들이 뭐
지역 단체마다 뭐 타가서를 운영하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군인들 월급 얼마 받습니까? 조금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꼭 총 들고 싸우는 일이 아니고라도 군인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이 여성단체에서 주장할 것은 남성들에게, 군필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마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요구해도 판결은 그것은 평등하지 않다. 평등한 것은 남성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평등한 것이다 하면서 그걸 기각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 남자들처럼 요새는 21개월인가요? 그렇잖아요. 21개월 동안 우리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개병제로 들어가자. 여자도. 그렇게 하면서 군대를 갔다 온 여성들에게도 가산점을 주라. 예, 꼭 그것이 총 들고 싸우는 요구는 아니더라도 무슨 많습니다. 군대가 해야 될 일은 의무병, 사회봉사,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노인 시대니까 양로원을 여군을 파견해서 여군들이 그 양로원 또 노인시설 이런 거 관리해도 얼마나 많은 인건비가 절약됩니까? 여군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꼭 총 들고 싸우는 것만 군인이 아니잖아요. 남자들 중에서도 실제 총 안 들고 뒤에서 공병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은 이제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에 능한 여자들이 컴퓨터 부분에서 일하는 여군으로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들에게 군필에 가산점을 달라. 이렇게 그렇게 요구하면서 왜 남자 군필자에만 가산점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평등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참 괴로울 때가 많은데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란 걸 볼 때 평등하다고 하면서 평등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갔다 온 남자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왜 평등에 어긋납니까? 그게 왜 남녀 평등을, 여자들 주장은 그거죠. 우리 여자에게는 군필의 기회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 군필의 기회를 주자 이겁니다. 군필의 기회를 군필의 기회를 주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을 주자. 여자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 해가지고 대체복무한 사람들 총대 메고 싸우진 않았지만 그럼 대체복무를 만들어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기간을 군대에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보다는 이게 더 안전한 일에 했으니까 군필은 21개월 25개월 그거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 4년 동안 시킨다든지 더 오랜 시간 일해야죠.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후방에서 의무병이다, 무슨 공병이다, 건설 이런 거 했다, 이러면서 목숨도 안전하고 편하게 있었다면, 그렇다면 복무기간을 길게 해야죠. 그러면 이 군대에서 나오는 이 노동력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월급은 조금 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평등권을 해쳤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게 맞는 거지. 어째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에게는 국방 의무를 안 지우고 여태까지 왜 그렇게 했느냐. 남자만 가지고도 군대 가용 인력이 충분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자까지 군대들 안 가도 됐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군대를 갔다 온 군필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요즘 와가지고 여권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군필 가감제가 없어진 게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전에.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요즘 와서도 이제 군대 갈 가용 인구가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군대
복무기간도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복무기간 느려서 군대가 부족하면 여성들도 군대를 가라. 그래서 총대 메고 뭐 진짜 육박전하고 정말 그 남자의 힘이 필요한 그런 뭐 해병대 이런 건 남자들이 다 하고, 그렇지 않고 뭐 컴퓨터 업무라든지 무슨 운전병이라든지 여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군대에서. 그 여군도 개병제 국방 의무를 지워서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도 가산 좀 주고, 이게 평등한 거지. 어떻게 지금 남자들은 특히 무슨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군복무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은 군복무 면제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대 생활하면서는 그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단 그런 운동선수에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군대 3년 갔다 오면은 공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학문의 길을 버리고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것이 뭐 세상에 대한 철이 들었다, 뭐 그건 좋아요. 어쨌든 철이 들어서 올바르게 바꿨든 잘못되어서 바꿨든 군대 3년이라는 그 기간으로 해서 남성들에게는 많은 인생적인 어떤 변화가 오고, 운동선수들에게는 어떤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그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해외로 도망갔다가 안 돌아오고, 지금은 또 돌아오겠다 그러도 안 받아주고, 이런 일까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군대고.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 복무를 훨씬 더 엄중하게 5년 근무시킨다든지, 여성들도 한 3년 근무시킨다든지 4년 근무시킨다든지 해서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워서 남성들과 똑같이 해주고, 그리고 가산점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남자들만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현대전에 와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현대화되었고 컴퓨터화되었고, 여자들도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격투기 하는 여자들은 뭐 웬만한 남자들은 그냥 주먹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여자들인데, 여자가 뭐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윤칼세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병역 면제를 받아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건 하나의 넌센스 같은 이야기고요. 황교안 전 총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굉장히 비겁한 이야기고, 어떤 약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그때 군필을 못한 거고 병역 신체 감사에서 실패한 그거를 꼬집어서 공격하는 거, 이건 정말 비겁한 겁니다. 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뭐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또 물고 늘어진다면 이 국민은 저주받은 국민이에요.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예. 거기서 얘기가 시작돼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까지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여자에게도 국방 의무를 지우고, 그렇게 해서 국력도 병력도 훨씬 증강시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지금 60만 대군인가요? 50만 대군인가요? 100만 대군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는 거죠. 세계 최강의 군대. 그리고 지금 그 여성 인력을 군대로 가서 군대 3년 근무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뭐 유치원, 타가소, 뭐 운전병, 그외 뭐 컴퓨터병, 뭐 군사정보병 이런 데서 근무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 변혁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정말
정말 정밀한 의미에서 남녀 평등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국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남북 통일이 되고, 이렇게 북한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웃으면서 지난날 이야기하면서, 지난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대가 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문제를 윤칼세 황교안 전 총리의 그 군대 미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